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가지 혁신안을 제안하자 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국민의힘 안에서 표출됐습니다. 4선 이상 의원들도 모여서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퇴를 시켜야 한다는 사퇴파, 임기를 연장해서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연장파로 나뉘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조경태 의원 말에 따르면 개혁 찬성파는 소수였던 걸로 보입니다.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다는데 얼마나 계셨을까요? 대체적으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그래도 좀 한 서너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혁안이 완수할 때까지는 임기 연장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는 불보듯 뻔하다. 오늘 2시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격론이 벌어질 걸로 예상됐었는데요. 다만 촬영이 진행되는 모두 발언에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오갔을까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왜 중요한 거죠? 한번 짚어주시죠.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사실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번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잔여 임기까지만을 보장받았죠. 6월 30일까지라면 이제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시기인데 그럼 그 이후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개혁안을 내놨거든요.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여부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우리 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크게 패배를 해놓고 비대위나 또는 혁신이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한시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대표를 뽑는 이유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정당성, 민주적 권한의 정당성을 갖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을 실천하면서 당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당원대회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뽑아야 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쉽게 이 당원 우리 원내 의원들의 하나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패배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절연하지 못했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수준의 반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은 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굉장히 명확한데 그 방향에 대해서도 당이 기존에 있던 관성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개 개혁안을 냈는데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한다. 저는 두 번째가 눈에 좀 더 띄더라고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분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시각이 궁금하거든요. 먼저 박진영 위원님. 저는 일단요. 내란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같은 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애매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역사적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내란, 극단적 표현으로 이제 역적입니다. 역적을 옹호하는 사람과 역적을 진압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예. 이게 역사적 평가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국민의힘이 당을 스스로 깰 만큼의 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리멸렬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윤석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근데 지금 당의 주류를 보십시오. 친윤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친윤들이 옹립하듯이 해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 또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 아니면 더 나가서
그 핵심적인 몇몇을 제명한다거나 당에서 떠나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혁신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구속되지 않고 지금 밖에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메시지를 내가지고 국민의힘을 또 밖에서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과의 저런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지를 첫 번째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계엄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같은 정당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잘못된 행위고 그것으로 인해 탄핵으로 인한 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한 찬성 반대로 당이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아니고요.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는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분은 있는 거죠. 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지금 당내에서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저는 제가 희망한 대로 계엄과 탄핵의 강을 완전히 벗어나서 실제 쇄신하고 환골탈퇴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고요. 계엄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세력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탄핵 찬반은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극히 일부고 탄핵을 반대한 세력들이 아주 많이 그 당내의 지도부로서 건재하고 있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신영 위원께서 얘기한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물과 기름이 같이 없는 상황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힘을 실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죠.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한 사람이 누구죠? 당론에 계속해서 세웠던 사람 친윤입니다. 대선 후보 교체 과정. 그 모두 잠든 밤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도 친윤입니다. 저 두 부분, 저건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윤들에게 그 지도부에게 목을 내놓아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럴 만한 용기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태생적으로도 예를 들면 고삐 풀린 말 위에 얹어 있었어요. 그 말이 친윤의 말입니다. 본인은 고삐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그 야심한 밤에 본인이 후보 교체된 걸 반대했던 유일한 비대위원이었기 때문에 젊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얼굴마다 명식으로 놓았던 비대위원장이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고삐를 잡고 흔들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이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 가고 있고 난상토론을 한다지만 예. 사실상 친윤들이 본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의견을 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친윤에 대한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랬잖아요. 어느 수준이냐면 친윤이 개혁되지 않으면 내란에 대한 옹호와 당시에 후보 교체한 건으로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식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서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반론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이제 후보 교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라는 국면에 있어서 그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 그런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했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서 김문수 당시 후보가 본인을 지칭했을 때 김덕수라고 칭하면서 했고요. 단일화 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국민의힘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당원의 83% 가까운 분들이 단일화를 찬성을 했고 그 시점도 후보 등록 11일 전까지 해야 된다. 그게 87%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을 시작했고 원내 관계자들도 같이 동반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모든 분들이 지도부에 일임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거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후보가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있을 때 저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보고 거기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자 해지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당무 감사라는 걸 통해서 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도리어 조금 서로 간에 지금 갈등 양상이 치닫고 있는데 그게 도리어 기폭제로 인해서 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좀 대선 기간 동안에서도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면 당이 굉장히 4분 오열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나에 대한 리더십을 만들어지는 과정이 축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당대회나 그리고 또 이번에 대선 과정에 있어서 경선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그 간극이 그 틈이 도리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극대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좀 체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가 있는데 지금 저는 전당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좀 시기를 늦춰서 우선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균형 있고 힘 있는 견제를 통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좀 키우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16일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그 전에 이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결론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6일 날 거론되는 분들도 뭐 김기현, 나경원이 이런 두 분을 추대한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짧게 말씀드리면 도로 친윤이 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 협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란에 대한 동조 부분을 철저히 방상하거나 후보에 있어서 강제 교체했던 정당 구테타 부분들도 철저히 그 안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공당으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라고 하고 107석을 가진 당이라 할지라도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당은 협치 대상이 아니다. 무원칙한 통합과 협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5대 개혁안 보면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용병 데리고 올 때 조심하자. 예를 들자면은 예. 사정기관의 장이라든가 사법부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바로 정치권으로 오는 것. 이 사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윤석열을 데리고 온 사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소문들이 이미 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이건 여야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특히 이제 사정기관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올 때는 5년이나 10년 정도 유예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실제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만 하더라도 3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들,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누적됐고 결국에는 그 비상계엄이라는 사태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예단해서 먼저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특정 조직에 있었던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건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 또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죠. 어떤 사람이 국정을 맡을 경우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거는 조금 약간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법률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정당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지켜온 분들의 컨센서스로 관행으로 하자는 거죠. 외국의 정당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결국은 마무리는 윤 어게인이 됐네요. 예. 자,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